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이제 원소나열법,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뉘는데, 보면은 이름에서 그 성질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은 원소나열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원소가 다 나와 있는 형태가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를 있는 대로 다 나열하는 거, 모두 나열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건제시법은 그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제, 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보면 원소나열법 1, 2, 3, 6 해서 6의 약수 싹 다 썼다라면은 조건제시법은 6의 약수라는 것만 알려주지 다른 걸 알려주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물을 알아서 파악해라 뭐 이런 뜻이라면은 벤 다이어그램은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있는 걸 다 써줍니다. 그런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소 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둘의 공통점은 있는 원소를 다 써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집합 간에 집합 간의 포함 관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파악 가능. 참 그식 개파입니다. 집합 간의 포함 관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뭐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면 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있고 이렇게 둘이 겹치는 것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데 원소대합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이제 뭐가 이제 겹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집합을 영어로 셋이라 그런다. 집합을 셋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좀 기억해둬라? 선물 세트를 기억해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선물 세트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포장이 중요합니다. 안에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내용물을 그냥 뭐 검은 봉지랑 그런데 이렇게 담아서 팔았을 때는 선물 세트라고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격식 갖춰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데다가 담아서 팔면 이제 선물 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이라는 것도 그 포장이 중요한데 포장이 여기 있는 요 가루입니다. 이제 중가루라고 여러분들 부를 수도 있는 요거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개인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집합가루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합가루라고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요 가루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고 기본적으로 불러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집합가루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 이제 또 왜 그런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집합가루로 한다는 거, 요거 집합가루로 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되면 원소나열법하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원소 자체를 구할 일이 없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조건제시법입니다. 왜 조건제시법이냐? 간단합니다.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또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조금 좀 생각할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제 뭐에서 많이 그러냐면은 보통 여기 보면은 요거를 x 요거를 이제 바라고 했습니다. 바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됩니다. 바 이게 바가 뭐냐면은 bar을 뜻합니다. 이제 그 뭐냐면은 저 짝대기 막대기 그 바 그러니까 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바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히 그냥 집합을 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냥 조건제시법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x바 x는 뭐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요 부분이 뭐 추임새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둬야 될 게 반드시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게 자 지금 이걸 구분 지어주겠습니다. 집합가루가 있고요. 자, 짝대기가 있고, 이거 바입니다. 요거를 조금 옮기자. 잠시만요. 조금 옮기자. 바가 있는 상태에서
요쪽이 이제 뭐냐면은 요쪽이 이제 조건입니다. 이 여기 바의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조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가 원소의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원소의 형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x라는 조건이 6의 약수야. 근데 원소의 모양이 x.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1, 2, 3, 6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x바 x는 6의 약수,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라면은 이거는 2, 4, 6, 12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x제곱바 x는 6의 약수라고 돼 있었다면은 1, 4, 9, 36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여기가 항상 x 아닙니다. 2x일 수도 있고요. 뭐 x제곱일 수도 있고요. 뭐 2분의 x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다이어그램 중에서 가장 이제 까다로운 게 원소나열법인데,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인데,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또 있긴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x는 자연수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조건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x바 1, 뭐 x 10, 인실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인실수.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저기 뭐야 거시기 뭐지? 저걸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소날법으로 못 나타냅니다. 이거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를 다 나타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조건제시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조건제시법도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언급까지 또 해줬습니다. 하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소나열법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 조건, 그러니까 원소의 형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쪽에 이제 원소의 형태를 써주고요. 형태를 써주고요. 요쪽에 이제 조건을 쓰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거대로 해서 제대로 뽑았을 때 똑같이 나오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요거를 자 이거는 써줘야 돼.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게 집합 초반이지. 자 이게 뭐냐면 집합의 이름이야. 이름. 자 잠깐만 요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집합 자체고요. 집합 자체. 얘가 집합 자체라면은 얘가 그 집합의 뭐냐면은 집합의 이름이고요. 이름. 그리고 요게 뭐야? 둘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여기 지금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나? 이거 마우스가 있습니다. 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마우스라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외양이나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나 그런 거를 이름을 모르고 생긴 모양이나 그런 거 일일이 설명합시다. 뭐 어떻게 둥글둥글하고 색깔은 어떻고 뭔가 어쩌고 버튼이 몇 개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은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우스를 좀 접해본 사람은 알 거면 그 마우스 이야기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딱 그 요 이름 마우스라고 이름 부르면 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집합의 자체를 야 왜 있잖아 3하고 6하고 9하고 있는 거 그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집합 A 있잖아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편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한다기보다 여러분들 각각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x바 x는 한 자리 3의 배수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뭘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로 나타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역시 이제 그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란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집합은 일종의 이제 문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로 치면 문법이다. 다시 영어로 치면 문법이다. 무슨 소리냐?
문법은 솔직히 그 영어 문법 보면은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가지고 배우면은 사실상 기본 문법은 다 거의 배운 거죠. 거기다 사실 이제 뭐만 이제 추가하면 됩니까? 뭐 새로운 단어, 새로운 수거나 관용어 같은 거 그런 것만 이제 잘 추가하면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배운 집합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집합 표현과 동일합니다. 문법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2차 방정식이 들어갔죠. 여기서는 이제 그 새로운 단어가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부등식이 들어갔죠. 또 다른 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표현 방법이나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라. 익숙해지면은 알고 보면은 별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원소의 개수에 따라 끝이 있으면 유한집합, 끝이 없으면 무한집합, 아예 내용물이 없으면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으면 그게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너무 많은 나머지 너무 많아서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무한집합이고요. 무한집합. 야, 글씨 진짜 개판이다. 아, 이거 좀 글씨 어떻게 좀 지가 알아서 수정해주는 프로그램 없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죠. 그래서 그 유한집합 안에 사실은 뭐가 있는 거냐? 공집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 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공집합도 사실은 유한집합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유한집합 중에서도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0,0이라는 좌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에 다른 이름을 원점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죠. 근데 뭐 1,2라는 거, 뭐 5,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거 이런 건 따로 이름 안 붙여줍니다. 그런 차이랑 이제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그거의 원소를 물어보려 앞에 소문자 N을 써줍니다.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넘버를 뜻합니다. 넘버. 그러니까 N 넘버. 개수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까먹었네.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공집합의 그 표현 방법이 뭐냐면은 원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뭘로 읽어야 되냐면은 공집합 파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그리스 문자일 겁니다. 그 그리스 알파 파이입니다. 파이인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냥 파이라고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이겁니다. 원주율 파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집합 파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또 기억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집합하면은 포장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 포장이 집합가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무슨 집합 혹은 뭐 집합 모시기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집합가로가. 근데 유일하게 집합자가 붙어 있는 단어이면서도 집합가로를 쓰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공집합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쓸 때 많이 너무 이렇게 짝대기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쓸 때만이 그게 공집합을 의미하고 이거를 공집합 파이라고 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밑에 또 구별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집합 A에 이제 원소의 개수 NA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거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 보면 생소한 표현, 봐두면은 좋은 표현. 이렇게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집합 자체라면은 요게 이제 이름이라고 그랬죠. 근데 둘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A가 들어갔을 때 물어보는 내용이랑 집합 자체가 왜 이거 집합 이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집합 자체가 들어갔을 때 물어보는 거랑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얘와 얘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얘와 얘를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게 될래나? 이게 선물 세트입니다. 근데 선물 세트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참치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식용유가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또 뭐 있는 게 있을까? 또 식용유, 참치, 식용유 또 뭐 있을까? 참치, 식용유, 참치, 식용유, 참치, 식용유, 참기름 합시다. 참기름 합시다. 자, 참기름 합시다. 자, 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참치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참기름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식용유. 식용유. 이해 갑니까? 자, 다시. 이 선물 세트 안에는 참치, 식용유, 참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 세트의 원소는 참치와 식용유와 참기름입니다. 이해 갑니까? 물론 이제 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개씩 이렇게 뭐 있겠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자, 근데 어떤 선물 세트는 요걸로만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갖다 선물 세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때에 따라서는 얘 자체가 큰일 났다. 말이 꼬인다. 얘 자체가 집합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느 선물 세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 세트의 하나하나의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분명히 이게 이제 공집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n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0인데 자 공집합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순간 뭐냐면은 이러한 포장지 안에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요게 공집합을 나타내려면은 다시 말하자면 집합가로가 없어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요때 요거는 원소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갖다 공집합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랬냐면 공집합 파이라고 분명히 그걸 구별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한계가 맞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공집합 파이는 얘는 집합가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밑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고 요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넘어가자. 자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은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인수분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면은 x-3 x 플러스 1 는 0이죠. 그럼 얘 0 될 값 3 0 될 값 마이너스 1 근데 x가 0보다 크다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3 이렇게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요 y 원소는 y구나 x가 아니구나.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가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는 0이죠. 마 3하고 1이죠. 그럼 마 3이 여기 들어가면은 마 7이 되겠죠. 마 7이 되고 1이 여기 들어가면 1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y가 원소의 형태. 원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1이 들어가면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0이고요.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하나가 원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기 분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즉 무슨 소리입니까? x, y 괄호 x, y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원소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런 거를.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제 조건제시법 잘 볼 줄 알고 이제 꼼꼼하게 볼 줄 아는 거 꼭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집합의 웬만한 표현은 거의 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